네. 환자의 인권 침해 시비로 그동안 중단됐던 정신보건법 제정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이 법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입법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치료보다는 환자의 격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보사부의 정신보건법 시안에 대해서 오늘 신경정신의학회가 첫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사회부 윤영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정신질환자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미 100만 명 선을 넘어서 이 가운데 10만 명은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입니다. 보사부가 제정을 재추진키로 한 정신보건법은 이 같은 정신질환자의 수용시설에 불과한 정신요양원 등을 양성화하고 강제 입원 조치를 포함한 환자의 입원 절차를 명시한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경정신의학협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국민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이 법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을 했지만은 요양원이나 병원 내의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 법은 위험한 환자를 사회로부터 우선적으로 격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의 이익에 대한 것은 별로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자의 인권 조항도 없을 뿐더러 환자에 대한 조항이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전문 39개 조항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개 조항이 입원에 대한 것입니다. 입원이라는 건 정신과 치료의 극히 한 부분입니다. 조그만 부분. 그런데 입원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입원 이외에 아무런 다른 것이 없어요. 복지원이니 각종 기도원이니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지금 강제 수용되고 있는데 환자의 치료나 재활은 저는 외면하고 오로지 격리와 수용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1950년대 이후 세계 보건 정책은 인간의 인격을 박탈할지도 모르는 정신병동의 숫자를 줄여가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병원 증설만을 위한 법 제정에는 반대했습니다. 종합병원 정신과 위주로 해가지고 치료돼서 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4년, 5년 되는 병원이 2년씩만 입원시켜도 우리나라 병상 반은 남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은 환자에게 강제 입원을 강요하지 않는 정당한 치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신보건법 안에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귀 이런 정신이 거기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보사부는 이미 입법 예고된 이 법의 시안을 놓고 다음 달 20일쯤 또다시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무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서울